네, 안녕하세요. 지산아우중입니다. 오늘은 초보 타일공을 위한 600에 600 폴리싱과 포세린 타일을 벽과 바닥에 시공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600에 600각 타일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완전 초보 타일공에서 이 어느 정도 장성된, 준비된 타일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600에 600각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겁이 나죠. 왜냐하면 벽에 붙였을 때 이 무거운 타일이 잘 붙어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현장이 2개 연속 잡히거나 하면 한 곳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작위로 타일 공을 섭외해서 600에 600 전체 시공을 할 건데 좀 올 수 있냐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못한다고 하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분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이 붙일 줄 아실 건데 왜 안 해주시고 가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무거운 타일을 벽에 붙일 자신이 없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네, 혹시나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못하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일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붙일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붙였을 때 이 타일이 안 떨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였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0에 600을 붙일 줄 알면 600에 600도 붙일 줄 아는 겁니다. 네, 기술은 똑같거든요. 다만 부족한 것은 어떻게 붙였을 때 정말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데이터만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잡아드리고요. 어떻게 붙였을 때 타일이 떨어지지 않을지 정확한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등장하신 타일공 한 분이 계시죠? 회색 옷을 입으신 이분은 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육아하는 타일러, 타일공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전문 타일 팀에서 졸리컷이나 타일 세면대 등을 붙이는 아주 고급 타일을 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대형 타일 전문이시기 때문에 600에 600각은 어떻게 붙일 때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지에 대한 그 이해도와 확신이 정말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이 선배님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 현장이 참 재미있었던 것은 이 변수가 크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어질 영상을 보시면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일이 커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여담인데요.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타일 커팅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 좋은 커팅기 난리가 났습니다. 타일이 불량이 온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타일 가게에서는 너무 단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되는 타일 커팅기가 80만 원짜리거든요. 네, 이 커트기로 커팅이 안 된 타일이 없습니다. 타일이 불량이 온 거예요. 지금 21층에 곰방을 다 해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다 일자로 안 잘라지고 나이키 모양으로 잘리잖아요. 야, 이런 현장의 변수들은 뭐 언제나 일어나지만 오늘 같은 변수는 너무 큰 변수죠. 네. 네,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현장의 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변수가 딱 생기면요. 이게 왜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먼저 잘잘못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책임자는요. 그렇게 하시면 일이 안 됩니다. 변수가 생겼으면 즉시 해결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잘잘못을 따져봤자 시간만 흐르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지금 이 타일 불량이 확인되자마자 타일 가게에 전화를 하고 다시 반품 바로 용달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밑으로 곰방을 했고요. 타일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600에 600각 타일을 벽에 붙이는 이 접착제는요. 석재 에폭시가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아덱스 X18 드라이픽스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폭시를 5방 바르시고 배면 처리를 한 다음에 드라이픽스를 찍어 바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지금 접착제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잘 따라가 보면요. 특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노하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시면요. 이 접착제를
벽에 비벼주면서요. 한 가지 접착제를 더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일 한 장 한 장마다 수평자로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위에 지금 뭐 레이저가 벽에도 걸려 있거든요. 레이저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수평 수직을 다 보고 있는데 일일이 다 저렇게 확인하면서 하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게 바로 접착용 우레탄 폼입니다. 네, 일반 그 부푸는 우레탄 폼이 아니고요. 접착용이 따로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이 사이드마다 코너마다 매번 찍어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바르면 벽 타일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 끄떡없다고 하셨습니다. 저게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이 우레탄 접착용을 쓸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600에 600각은 저렇게 꼭 해주시면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우레탄 접착제를 꼭 써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관 타일러 선배님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이 사실 저런 우레탄 접착제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개인의 노하우거든요. 저도 사실 이 개인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뭐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그런 노하우가 개인의 노하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상에서 적나라하게 다 공유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씩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유관한 타일러 형님은 오셔서 본인의 현장이 아니고 또 자신만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기술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엄청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작업하신 시간이 저희가 12시쯤 시작을 했습니다. 네, 타일이 안 와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급하죠. 아마 일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비어있는 현장에서는 7시 반이나 8시에 타일을 붙이는데 거의 반나절을 놀다가 지금 타일을 못 붙이다가 일을 하신 거잖아요. 막 그 전에 곤방하고 한다고 힘도 다 빠졌을 겁니다. 네, 아주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숨도 안 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예, 근데 웃긴 건 같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저 형님은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벽을 마감을 다 해주고 가셨어요. 벽을 마감을 다 해주시고 거의 7시 반쯤 돼서 짐 정리해가지고 현장에서 빠졌습니다. 네, 정말 고생한 현장이었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그 타일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좀 논쟁거리, 화두죠. 이 매지 라인 맞추는 거, 매도시 맞추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일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몇 가지 논쟁거리가 꼭 있더라고요. 떠발이 할 때 밥을 몇 번 떠야 되는지, 사춤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밥 덜 떠는 시공자들은 욕을 오지게 먹는 걸 자주 봤습니다. 그분들이 시공한 현장이 수십 년 동안 하자가 없다 해도 단지 밥을 덜 떴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분이 계시고요. 밥을 덜 떠는 것 자체가 이미 하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끝없는 논쟁거리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도시 라인 맞추는 겁니다. 매도시 라인을 어디에 맞추는 것이 정답인지, 또 한 발을 어디에 줘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어느 크기로 잘라야 하는지가 언제나 논쟁거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작업자가 정말 열심히 해놓은 이 작업 품질을 보고 단지 매지 라인이나 한바 크기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건 잘못된 마감이다, 하자 시공이다 하고 댓글을 다는 것을 다른 분들 영상에서 자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 초보 타일공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닐 겁니다. 부담만 될 겁니다. 그런 잘 완성된 욕실도 막 그 매도시 라인 한바 크기 때문에 욕먹는 걸 보면요, 야, 어떻게 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욕을 먹지 않을지 고민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타일 배울 때요. 그리고 내 손으로 처음으로 타일을 붙일 때마다 욕 먹잖아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사실 욕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비교적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일을 배웠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똑같이 하는데 내가 하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기본 동작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욕먹을까 봐. 네, 고로 이 타일 기술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벽바닥 매지 라인 맞추고 한 바 넣는 이건 어떻습니까? 정말 끝없이 욕먹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선배가 후배에게 언제나 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한 가지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이 있으면 내가 정답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건 그냥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에 방문해 주신 우리 육아하는 타일러 선배님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기술자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해온 작업의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왔을 때 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딱 꺼내 가지고요. 아, 여기는 이렇게 매도실을 잡고 한 바를 넣어야지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가지고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지 저랑 상의하시고 사이즈를 재보시고 결정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 욕실의 매도시 한바 기준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독립하신 초보 타일공 분들이 이 매도시 라인 또 한바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것처럼. 네. 그걸 어떻게 정해진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꼭 찾아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초보 타일공 분들을 위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일공이고 여러분이 정하시는 그 라인과 그 한 바가 그냥 정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선배님들이 제시하는 그 더 이쁠 수 있는 그런 시공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좋은 제안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시비이고 질책이면 무시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매도시 라인을 맞추고 한 바 크기를 정하는 것은요. 그 현장을 시공하는 타일공이 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물론 여기에 좀 대중성을 곁들인다면 한 바 크기가 너무 작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네, 너무 심하게 좌우 차이가 나지 않게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때 타일이 큼직하게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제가 초보 타일공 때 남들을 따라다녀 보니까요. 아주 똑같은 현장인데도 타일공들이 매번 다르게 붙입니다.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 영상만 보고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게 최선의 시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일공으로 독립을 하셨으면 너무 영상이나 댓글들에 크게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 현장은 다르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이 하자보수 현장에 와서 몰탈까지 다 떼야 된다고 우기다가 욕실이 다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 새로 붙여주고 가셨을까요? 그대로 두고 귀가하셨습니다. 현장마다 다른 겁니다. 이 영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사실 진짜 타일 기술자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타일 공분들은요,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선배님들 중에 진짜 현장 기술자 분들의 댓글에 유념하시고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때 크게 자신의 기술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문해 주신 이 육아하는 타일러 선배님은요,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일을 늦게 시작했지만 순전히 저의 불찰이었죠. 물론 뭐 타일 불량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지만 어쨌든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 벽을 마감해 주시고 갈 의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타일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것은 저한테 맡겨두고 제 시간에 정리하고 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 형님이 중간중간에 막 다리도 휘청휘청 하세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타일 공방까지 오전에 같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타일 공방 하지 말고 쉬고 계시라고 했는데 쉬기 좀 그렇다고 공방도 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서 그 작업 동선도 정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튼 작업 환경과 동선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10명 중에 한 8명은요.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귀가하셨을 겁니다. 간다고 해도 욕먹지 않았을 겁니다. 네, 가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배님을 보면서 인류 기술자는 인류 기술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유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첫 장 붙일 때부터 수평자를 다 대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마지막 장까지 수평자를 다 대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품질을 양보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석재 에폭시가 조금 마르면 바로 폐기하고 새로 제조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하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 정말 품질 시공을 하는 그런 선배님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인류 기술자라도요, 이 변수가 생기고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당황스럽고 손이 떨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기술자라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초보 타일공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요. 내가 더 기술자가 되면 이제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일을 팍팍 치고 나갈 거야 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은요, 언제나 변수가 있고 이 상황이 막 꼬일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진짜 기술자라 해도 스트레스를 매번 받고 어쩔 땐 심장도 막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때 초보 타일공은 무너지죠. 어떤 분들은 그 빤스런이라고 하죠. 작업 중에 튀기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현장을 망치고 일을 마감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튀어버리십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육아하는 타일러 선배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품질을 양보하지 않고 하전하지 않는데 정말 집중하시면서 책임 시공을 하셨어요. 그거에 인류 타일공의 면모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울 게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배님처럼 일해 보십시오. 뭐 언제나 손해보고 일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정말 생면부지의 남이었지만 앞으로 정말 같은 현장에서 자주 일하고 싶은 마음속 1순위의 타일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리 잡은 거죠. 초보 타일공 분들은요. 현장에서 결코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강한 집념과 근성으로 현장을 책임지고 끝까지 마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타일공 맞습니다. 일 다 할 줄 알고요. 네, 현장 책임지고 마감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일 다 하셨는데 한마디 그래요? 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아유, 좀 그런데. 아무튼 변수가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저만의 책임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 욕조를 설치하고 이 조적 쌓고 네, 조적 마감을 하고 바닥을 붙일 겁니다. 네, 그 영상을 편집해서 2부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